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뜨고 있는 카페 창업의 꿈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유튜브에서는 유망업종인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과연 카페 영업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어떤 곳에서 카페를 하면 계속 성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추천 지역과 성공한 최근 사례는 영상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카페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돈이 전혀 안 드는 구독을 꾹 눌러 힘을 실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익한 사업 정보 지식을 얻어갈 것입니다. 발전해 갈수록 노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많은 사회가 되면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해 행복한 고민을 하겠지요. 우리가 연휴 때 어디를 가서 재미있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는 것처럼 말이죠. 국내에서 복합 쇼핑몰 하면 스타필드가 있듯이 마이스 산업단지이며 즐길 거리가 모일 곳 하면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라고 손꼽을 수 있을 것인데, 규모가 여의도 전체 면적의 1.5배라는 것만으로도 입이 딱 벌어집니다. 예상 이용객도 모든 단계별 사업이 끝나면 연 1200만 명을 내다보고 있다니 기대가 큽니다.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는 세계 5대 공항이며 12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을 배후에 두고,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는 아시아 최초로 들어서는데 디즈니랜드와 유사합니다. K-팝 공연을 할 아레나 공연장도 국내 최초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세계적인 인공관광시설이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이고,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을왕동꽃 바닷가는 낙조와 바닷가 모래사장, 그리고 문화탐방로가 있어 자연관광지로서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바닷가를 둘러보면서 차도 마시고 회도 사먹고 할 것이니까요. 토지가가 수억 원 하는 서울 강남 상가 1층에도 상당수 공실이 있고, 종로에는 무려 17%나 공실이라는데, 을왕리 해수욕장 바닷가 상가는 공실이 없고 연세라는 것은 그만큼 상업성이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낙조와 파도가 실물 영상으로 보이는 카페는 어떨까요? 사람과 줄곧 지내온 커피. 서울의 도심에서부터 시작된 카페 문화는 영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업종이 되었습니다. 카페는 셀프로 운영되고 영업 구조가 단순하여 요즘같이 비싼 인건비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업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이라는 만사가 적용되는 룰로 볼 때 카페 문화의 사양길이 언제일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가 세계에 들어설 영종국제도시를 주시해보면 미래의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특히 자연관광자원은 확실하게 미래를 보장받지요. 관광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관광지에서 휴식과 먹거리, 담소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카페입니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관광지는 수려한 관광자원과 특색 있는 인공관광시설이 결합된 지역입니다. 영종도 을왕동권이 이와 같이 완전하게 합체된 최고 관광지가 될 수 있게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기대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2020년 1월 4일자로 동아일보에 게재된 카페 개업과 좋은 콘텐츠 만들기 공통점이란 타이틀의 칼럼 내용을 보면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칼럼 내용 중에서 카페를 개업할 때 우선 고려할 것은 입지라 했습니다. 입지 조건에서 최근에 뜨는 곳이나 유동 인구가 많거나 기존 카페가 없는 지역이 좋을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충족할 수 있는 입지는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포대를 비롯한 관광지를 품고 있는 강릉의 커피거리는 유명하죠. 여수는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더 유명해진 지역인데, 오동도라는 자연관광 자원이 있는 여수 카페를 둘러볼까요? 2019년 12월 5일 오픈한 NCNP 카페는 검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만성리 해수욕장과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라는 자연과 인공관광 자원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해변도로에서 볼 때 해변의 반대쪽에 있지만 아름다운 해변부가 2층 카페에서 볼 때 환히 보였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방문한 것이 평일인데도 손님들이 꽉 찼습니다. 문화탐방로가 들어서 이어질 선녀바위 유원지와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의 입지 조건이 NCMP 카페와 비슷했습니다. 관광지 카페는 구매 심리가 달궈진 두리번거리는 관광객이 모여들어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관광지 카페는 독점력이 있어 커피 가격이 비싸도 경쟁업소가 많지 않아 수익이 지속됩니다. 영종 시사이드 파크 관광지에 있는 카페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카페가 독점합니다. 해변 카페는 2층 이상에서 해변부가 열려있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해안 일대는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하여 간조시의 갯벌이 드러나는 곳에 있는 바닷가 카페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가 카페의 중요한 입지 조건은 24시간 바닷물이 보이는 곳이 최고입니다. 해변 관광지는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강릉 커피 거리처럼 해변 도로에서 볼 때 해변 쪽에 건물이 없어야 도로 양편에 있을 때보다 경쟁력이 반감하고 도로에서 볼 때 해변 건축물로 인한 해변부가 가리지 않아 지속 가능한 관광지가 됩니다. 여수 돌산 지역은 향일함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데 여기 해변에는 몰핀 카페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오픈하였고 방문한 날이 2020년 1월 15일 평일 늦은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시내 카페와 유원지 카페를 비교해보면 유원지 카페가 왜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시내 카페는 커피 관련 여러 업체의 경쟁으로 커피 가격이 낮고 주로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원지 카페는 빵을 팔아 매출액이 높은데 강민호 을왕리 빵판다 카페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강민호 제과 기능장은 이력과 대회 수상 경력에서 보듯이 이와 같이 뛰어난 빵으로 승부를 거는 카페도 있습니다. 이곳도 2층에서 보면 멀리 바다 뷰가 합폭에 담은 멋진 풍경과 같습니다. 시내 카페는 1인 손님이 책을 보는 등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나 관광지 카페는 단체나 최소 2인 이상 손님으로 오래 머무르지 않아 수익률이 높습니다. 대중적인 아메리카노 가격을 볼 때 시내는 1,500원대부터 4,300원대가 이지만 관광지 카페는 5,000원대부터 6,000원 사이입니다. 수익 대비 엄청난 가격 차이를 보이죠. 관광지 카페는 주차장이 1,000평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지가 아무리 작아도 1,500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마시안 해변이 있는 마시랑이 1,600평이고 마시안 제빵소가 주차장 포함하여 1,700평인데 영상을 통해 실감할 것입니다. 단순히 주차량 때문만 아니라 관광지 업소는 보여진 주차 차량 대수가 강력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어디든 지하 주차장이나 타워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 차량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을왕동권은 인스파이어 보감 리조트 외에 을왕산 아이퍼스힐 영상관광단지 등 24만 평과 노을빛 문화예술 휴양단지 18만 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을왕동권 바닷가 유원지 카페는 확실히 비전이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보감 리조트에서 차로 3분 내의 해변 관광지인 을왕리 해수욕장, 선녀바위 유원지, 왕산 해수욕장, 바닷가 카페 자리를 적극 추천합니다. 을왕동권 바닷가 카페 자리 1,500평 이상을 선점하면 대박의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특히 선녀바위 유원지 일대는 만 29년 전에 관광특구로 묶을 정도로 수려한 관광자원과 노을빛 타운을 배후에 두고 있어 문화탐방로 초입이라면 카페 자리로 안성맞춤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종도 상업지별 전망과 현재 거래 가격을 분석하여 영종도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카페 사업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물으셔도 성실급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행복하시길 응원하는 썩희망TV 부자되는 땅 행복한 집찾기 저자 김영석이 팩트 영상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